안녕하십니까. 더쿡맨입니다. 조리기능사 필기, 한식, 양식, 일식, 중식, 공통, 기본문제 시리즈 3회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독입니다. 자연독이라는 것은 이러한 생물체가 가지고 나오는 본연의 독인데요. 먼저 보고독, 옛날에 제가 복태 이야기를 해드렸죠. 제 친구 복태 이야기. 보고독은 테트로도톡신입니다. 보고독은 테트로도톡신. 조개류, 모시조개와 바지락 굴 등에 들어있는 독성은 베네루핀입니다. 모시조개, 바지락 굴, 베네루핀. 섭조개, 조개인데 섭조개나 대합에 들어있는 것은 삭시톡신입니다. 노래 부르고 나오면서 홍합이나 한 그릇 먹자고 그랬더니 삭신이 쑤신다고 그냥 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홍합 또는 섭조개 이렇게 나오면 삭시톡신. 그 다음에 독버섯, 무스카린, 감자싹, 솔라닌. 감자 한 바구니 들고 나오면서 솔라시도 노래 불렀다고 그랬죠. 감자싹, 솔라닌. 썩은 감자 넣고 팍 하고 뱉어버렸다고 그랬죠. 펩신. 썩은 감자 펩신. 그 다음에 무슨 노래 부르겠냐 그랬더니 청아라는 노래를 부르겠다. 청아. 청매실은 아미그달린. 청매실은 덜 익은 매실이죠. 청매, 아미그달린. 피마잘리신, 녹화, 코시풀. 대두사포닌, 동미나리시큐톡신, 시금치 옥살산. 이러한 독은 어쩔 수 없이 자주 눈도장을 찍어서 외우는 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눈도장 찍으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소 중독입니다. 비소는 중금속의 일종으로서 비소가 산화하거나 황산 등과 만나서 무기소로 변하면 치명적인 독소가 됩니다. 그래서 공장폐수나 유독가수, 폐광의 침출수 등에 의해서 또는 농약 등에 들어있는 비소에 의해서 사람에게 축적될 때, 이런 게 축적될 때 구토와 설사를 일으키고 심하면 심장마비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경계 이상과 피부질환 등도 가져옵니다. 비소는 심장마비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타이타이병, 이타이타이가 이게 아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중금속인 카드뮴 중독으로 인한 공해병으로 등뼈, 손발, 관절이 아프고 뼈가 잘 부스러지는 골연화증, 이게 이타이타이병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수미 씨가 원래 이분이 전라도 사람이죠. 근데 술 한잔 먹고 혀꼬부라는 소리로 이래타 카이 저래타 카이 하더라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수우는 미타마타병, 수우는 미타마타병, 카드뮴은 이타이타이병, 카이, 수미 카이 이렇게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타이타이병은 카드뮴 중독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뼈가 아픈 거예요. 등뼈, 손발, 관절이 아프고 골연화증. 그 다음에 미나마타병. 이게 수은 중독증으로 오는 것이죠. 미나마타병이. 그래서 수, 미, 카, 이. 수은 중독증은 미나마타병. 카드뮴은 이타이타이병. 메탈 수은으로 한 번 손상된 뇌세포. 이 수은이 몸 안에 들어가 축적되면 뇌세포에 변질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원상태로 돌려놓기가 어렵다. 그래서 뇌세포 이상이 와가지고 지각 이상이 생기고 언어장애 보행곤란 증세. 이것이 수은 중독으로 인한 미나마타병입니다. 다음 황변미독인데요. 이 쌀이 푸른 곰팡이가 저장리에 쌀에 증식해가지고 생성된 독소, 그래서 누렇게 뜬 쌀이죠. 여기에 시트린이라는 신장 독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경마비와 혈액순환장애, 간질환장애 등을 일으키는 것인데요. 이게 황변미독이다. 그 다음에 노로바이러스, 이것도 이따금씩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두십시오. 오염식수, 오염된 채소 등으로부터 감염되는데 미량으로 발병하며 시간이 경과하면 자연 치유된다. 그래서 노로바이러스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시간 지나면 자연 치유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 치유된다. 그런데 당장은 급성위장병, 복통, 구토, 설사를 유발한다. 예방대책은 손을 깨끗이 씻고 식품을 충분히 가열해서 먹는다. 노로바이러스에서는 자연 치유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식품위생법 5조에서 병든 동물이나 고기 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총일형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그래서 주로 이거는 뭡니까? 동물에서 뭐 조류독감이라든가
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병이 한번 돌면 어떤가요? 전부 그냥 다 묻어버리죠. 살처분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병에 걸렸거나 또는 걸렸을 염려가 있는,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걸렸을 염려가 있는 게 당장 안 걸렸지만 걸렸을 염려가 많죠. 이런 것은 식육으로 내다 팔지 못해요. 전부 살처분합니다. 그래서 또 질병에 걸려 죽은 이런 동물의 고기나 뼈나 젖, 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한 목적으로 채취,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또는 운반해서도 안 되고 진열해서도 안 됩니다. 식품위생법 51조에 조리사를 도외하는 영업장 그래 나오는데 집단급식소하고 보고조리, 이 두 가지는 위생 조리사, 전문 조리사를 도외합니다. 집단급식소와 보고조리 및 판매업체. 그런데 안 둬도 되는 것, 이것도 또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집단급식소 운영자 또는 식품 적객 영업자 자신이, 영업자 자신이 조리자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하면 되니까 안 둬도 되죠. 1회 급식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산업체인 경우에 집단급식소, 이 경우에도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또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이 경우에도 안 둬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장은 집단급식소와 보고조리장입니다. 다음 기온 역전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높은 산이 있으면 여기는 지표열 때문에 하부는 공기가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습니다. 올라갈수록 지표열의 영향이 덜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온도가 낮습니다. 춥죠? 고산지대로 올라갈수록. 이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인 상태는 대기권으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것이, 즉 산부 기온이 하부 기온보다 낮단 말이에요. 여기 기온보다 더 낮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원칙인 현상인데 역전이 일어났다. 즉 뒤바뀌었단 말이에요.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이 대기권의 고도의 온도가 이게 높아버려요. 이게 높다. 이게 이 하부의 온도가 오히려 낮고,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기온 역전 현상이다, 역전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기온 역전 현상이 일어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걸 보면요, 원래대로라면은 이 상부의 공기가 차갑고 이 하부의 공기가 온도가 높을 때 이와 같이 공기가 순환하는 대류 현상이 발생한단 말이죠. 높은 공기가 올라가고 낮은 공기가 내려와서 대류 현상이 발생해요. 그럼 여기에 있던 대기 오염 물질이 위로 이동해 갖고 퍼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온 역전 상태에서는 대기 오염 물질이 수직 확산되는데, 원칙적인 상태에서는 기온 역전 상태가 발생하면 대기 오염 물질이 대류에 의해서 이동하지는 못하니까 여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이 하층부에. 그래서 뭐가 됩니까? 자동차 배기 같은 가스 같은 것이 올라가서 대류현상으로 올라가서 퍼지지를 못하고 대기 오염이 아래에 머물므로 인해서 대기 오염 농도가 짙어지는 겁니다. 다음 만성 감염병과 급성 감염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만성 감염병이란 건 발생에서부터 완치 혹은 사망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 이런 것을 만성 감염병이라고 하는데요. 자, 발생률과 유병률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발생률이라는 것은 일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기간 내에 새롭게 질병이 발생한 환자 수를 발생할 가능성을 지닌 인구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새롭게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요. 유병률이라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서 특정의 인구 집단 또는 지역에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인구의 수, 여기에는 뭐냐면 기존에다가 플러스 새롭게 그 발병률 나온 사람을 다 더한 게 이게 유병률이에요. 그 이완된 환자의 수다 이렇게 말도 하죠. 이거를 인구의 크기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문장을 도출하냐면 급성 감염병은 만성 감염병에 비해서 발생률은 높고 유병률은 낮다. 이게 이제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 감염병은 발생률도 이렇게 적죠. 그런데 어때요? 한번 걸리고 나면 만성으로 오래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발병률은 낮지만 유병률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성은. 그런데 급성은 어때요? 급하게 왔다가 급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올 때 발병률이 높아요. 그런데 한번 지나가고 나면 유병률,
즉 만성적으로 그 질환을 앓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발생률은 높고 유병률은 낮다. 뭐가요? 급성 감염병이. 그래서 발생률과 유병률의 차이, 그것이 만성 감염과 급성 감염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식물과 그 유독 성분이 잘못 연결된 것 그랬습니다. 자, 감자 한 바구니 들고 오면서 솔라시도 노래 불렀다고 그랬죠? 감자 솔라닌 맞죠? 동미나리 시키톡신 맞습니다. 청매 내 친구 복태가 뭘 노래 부르겠냐 그러니까 청아라는 노래를 부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청매는 아미그달린이다. 네, 그래서 청매는 아미그달린. 근데 무스카린은요? 무스카린은 뭡니까? 독버섯이죠. 이거는 독버섯.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고 피마자 리신은 맞습니다. 감자 솔라닌, 동미나리 시큐톡신, 피마자 리신 맞고요. 청매는 아미그달린. 무스카린은 독버섯에 들어있는 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매는 덜 익은 매실이고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이 있고 독버섯은 무스카린이라는 독이 있습니다. 2번입니다. 사시, 동공학대, 언어장애 등의 특유의 신경마비 증상. 신경마비 증상 그러면 뭔가 생각나죠? 뉴런이라는 독소죠. 어디에서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은 이건 신경독소예요. 그래서 신경마비 증상을 가져오는 거.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입니다. 그래서 황색 포도상규균이나 경원성 대장균, 바실러스 세레우스균 이런 건 다 뭐냐면 급성위장. 이 급성위장이 오는 단계에서 설사복통들이 다 같이 오는 거예요. 설사복통, 구통 이런 것들이. 그런데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은 신경마비 증상, 즉 신경계통의 마비를 가져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중금속에 의한 중독과 그 증상을 옳게 연결한 것은 자, 수은 중독. 김수미 씨가 원래 전라도 사람인데 이레타카이 저레타카이 증상도만을 쓰다 그랬죠. 수은 중독은 미나마타병. 이게 일종의 신경마비 증세 같은 그런 보행장애 이런 게 오는 거죠. 언어장애. 그 다음에 카드뮴, 카이. 이 카는 카드뮴이죠. 이는요. 이타이병이죠. 이타이병. 뼈가 아프다 하는 거죠. 골연화증. 그래서 수은 중독은 골연화증이 아니죠. 골연화증은 이타이병이에요. 수은 중독은 뭐라고요? 미나마타병. 카드뮴 중독은 이타이병이죠. 각화증이가 아니라 이타이병이고 납중독은요. 네, 맞습니다. 빈혈 등의 조혈장애를 가져오는 거 이거 납중독입니다. 비소중독, 사지마비 보행장애 아니죠. 사지마비 보행장애는 주로 뭐라고요? 미나마타병에서 오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어느 것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네요. 빈혈 등의 조혈장애를 가져오는 것은 납중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이 내용을 한번 더 보시고요. 4번입니다. 식품 적개국소 조립 판매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에 의한 요리용 칼, 도마, 식기류의 미생물 기준은 자 이런 칼이나 도마에 이러한 미생물이 있어야 좋을까요? 없어야 좋을까요? 없어야 좋겠죠. 음성은 뭐죠? 미생물이 없다. 미생물이 없다. 양성은 미생물이 있다. 이런 거니까요. 칼이나 도마든 어떤 미생물이든 간에 없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기준치에서 둘 다 음성으로 나와야겠죠. 살모넬라든 대장균이든 황생 포도상규균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러한 큐는 다 음성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성. 이것은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살모넬라도 음성이라 해야 되고 대장균도 음성이라 해야 합니다. 대장균이 발생되지 않아야겠죠. 황색 포도상규균도 음성이라 해야 하고 대장균도 음성이라 해야 합니다. 황색 포도상규균 음성인데 대장균 양성이면 안 되겠죠. 이것도 음성이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균들은 전부 음성이라 해야 합니다. 살모넬라 음성, 대장균 음성.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정답은 눈에 보였죠. 의약품은 약국에서 팔고요. 병원이나 약국에서 취급하죠. 그러나 식품의 기부, 용기, 포장, 식품의 첨가물 이것들은 다 뭡니까? 식품위생법의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조미의 기본 순서로서 옳은 것은
조미의 기본 순서, 설날에 소고기 잡아가지고 간식으로 먹는다. 예, 설날에는 또 소고기가 많죠. 이 집이 다 잡아가지고 설날에 소고기 잡아서 간식으로 먹는다. 설탕, 소금, 간장, 식초 이러한 순서로 넣는다는 거예요. 이 순서로 넣는 원칙은 뭡니까? 분자량이 큰 것일수록 빨리 넣고 분자량이 적은 것일수록 늦게 넣는다. 네, 침투를 잘하니까. 그래서 분자량이 큰 거, 설탕이죠. 설탕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소금, 간장, 식초의 순으로 넣는다. 그래서 설날에는 소고기를 잡아서 간식으로 먹는다. 설소, 간식, 설탕, 소금, 간장, 식초의 순으로.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조미료는 분자량이 적을수록 빨리 침투하기 때문에 넣을 때는 분자량이 큰 것부터 먼저 넣어야 된다. 그래서 맨 먼저 넣는 게 설탕이고 소금, 간장, 식초의 순서로 넣는다. 황변미 중독을 일으키는 오염미생물은 황변미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쌀을 누렇게 뜨게 하는 거. 여기 이걸 일으키는 것이 뭐라고요? 네, 곰팡이입니다. 푸른 곰팡이가 황변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8번입니다.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크기가 매우 작고 구형이다. 맞습니다.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식중독 원인치에다 맞고요. 감염되면 설사복통, 구통 등을 일으키다 맞습니다. 발병 후에 자연 치유되지 않는다. 틀렸다고 그랬죠? 예, 가만히 놔둬도 그렇게 우려할 것은 아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발병 후에 가만히 놔둬도 자연적으로 치유됩니다. 그래서 치유되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지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이건 아주 법문으로 나와 있죠. 총일형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총일형이다. 그렇게 그냥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3조 3항에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일형으로 정한다. 라고 법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문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총일형이다.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으로 정한 겁니다. 시행 규칙이 바로 총일형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병든 동물, 고기 판매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뼈, 장기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사항이다. 맞죠?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는 것도 금지사항이다. 맞습니다. 질병에 걸려서 염려가 있는 동물은 질병이 확실하기 전까지는 판매 가능하다. 틀렸다고 그랬죠? 네. 일단은 조류독감이 돈다.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돈다. 하면 어때요? 아직 병에 걸리지 않은 것까지도 전부 살처분해버리죠. 네. 질병에 걸렸을 염려가 있는 것도 살처분해요. 그래서 질병이 확실하기 전까지는 먹어도 된다. 이건 틀린 거라고 그랬죠. 네. 걸렸을 염려가 있으면 전염병이 도는데 걸렸을 염려만 있어도 전부 살처분해버리고 판매를 금지합니다.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거나 진열해서도 안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11번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 등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는 정답이 나와버렸네요. 자, 해당 영업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렇죠. 제한돼야겠죠. 영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 후견인이다. 피성년 후견인 옛날로 말하면 뭡니까 이게? 네, 그렇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자기 혼자서는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유효한 법률행위도 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자의 경우에는 영업 허가가 제한을 받겠죠. 이것도 맞고요. 1번도 맞고요. 영업 허가가 취소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 하는 자는 안 돼요. 이것도 허가 등이 제한됩니다.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서 영업허가가 취소되는 5년이 지나기 전에 식품적격을 다시 하려 한다. 5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서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아니라 3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가 식품적격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허가가 제한을 받습니다. 폐기율이 20%인 식품의 출고 개수는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폐기율이 20%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식부율은 폐기율이는 못 먹고 버리는 부분이죠. 그러면 먹을 수 있는 부위는 80%란 얘기잖아요. 예, 폐기율이 20%면 80%는 먹을 수 있다. 그러면 가식부율은 80%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출고 개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출고 개수는 2를 2%택이 0.8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2를 0.8로 나누면 얼마가 나오나요?
1.25가 나올 거예요. 1.25. 그래서 출고개수 그러면 1.25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13번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장 어디라고 그랬죠? 네, 집단급식소하고 그 다음에 보고조리점.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방의 바닥 조건으로 맞는 것은 주방입니다. 자, 산이나 알칼리에 약하고 습기 열에 강해야 한다? 아니죠. 산이나 알칼리에도 약해서는 안 되죠. 강해야겠죠. 식초 몇 방울 떨어졌다고 바닥 녹아버리거나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산이나 알칼리에도 강하고 습기나 열에도 강해야 합니다. 바닥 전체의 물면은 20분의 1이 적당하다. 물면한 건 뭐예요? 높이를 이 저변의 길이로 나눈 거. 이 높이를 저변의 길이로 예를 들면 이렇게 나면 이게 물매란 말이에요. 그런데 20분의 1은 너무 경사져요. 이건 100분의 1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바닥 전체의 물면은 100분의 1 정도라야 된다. 예, 그렇게 해도 물은 빠지니까요. 그 다음에 조리 작업을 드라이 시스템화 했다. 이거는 물이 빠질 필요가 없죠. 물매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 경우에는 물매의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물매는 100분의 1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물매의 기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고무 타일, 합성 수지 타일 등이 잘 미끄러지지 않으므로 바닥재로 좋다. 이건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산이나 알칼리에 약하고 했으니까 틀렸고, 바닥 전체의 물매는 100분의 1이 적당하다는데 20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조리 작업을 드라이 시스템을 했다. 드라이 시스템을 했다는 건 물매 잡을 필요가 없죠. 물이 고이질 않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예 물매에 대한 규정이 필요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틀렸고요. 맞는 것은 고무 타일, 합성 수지 타일 등이 잘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적당하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다음 중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다 원산지 표시해야죠. 밥, 누룽지, 쌀, 밥 누룽지에 사용되는 쌀도 원산지 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류 및 음료 이 부분은 원산지 표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밥이나 누룽지에 사용되는 쌀도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기 위해서 수족관에 넣어둔 살아있는 물고기, 이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뭐 김치라든가 두부라든가 이런 데 사용되는 거 이거 다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원산지 표시해야 돼요. 오리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다 원산지 표시하고 밥이나 누룽지에 사용되는 쌀을 어떤 쌀을 썼느냐 이것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주류 및 음료에 있어서는 원산지 표기를 할 필요가 없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감각온도, 체감온도의 측정에 작용하지 않는 인자는 무엇이냐 그랬어요. 자, 체감온도를 봅시다. 기온이 높으면 덥다고 느끼죠. 체감온도가. 기온은 맞는 것이죠. 기습, 이 기습이 뭡니까? 습도죠. 습도. 똑같은 온도라도 습도가 높을수록 덥다고 느끼죠. 그래서 습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체감온도에 영향을 미치죠. 기류는 뭡니까? 이건 바람이죠. 공기가 흐르는 거죠. 소위 말해서 뭐 통풍 이런 걸로 봐도 돼요. 자, 똑같은 온도인데도 바람이 통하는 날과 바람이 통하지 않는 날은요. 바람이 통하지 않는 날이 더 덥게 느껴지죠. 그래서 기온이나 기습이나 기류는 체감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기압은 체감온도의 측정에 작용하지 않는 인자다. 그래서 기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장의 입고 상황이다. 간장의 재고가 5병일 때 선입선출법에 의한 간장의 재고 자산은 얼마인가? 자, 선입선출법이란 건 뭐예요?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 이런 말이죠. 선입, 선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재고는 뭐만 남을까요? 최근에 구입한 것만 재고가 남겠죠. 그 재고를 계산할 때 선입선출법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5병이 남았다고 그랬죠. 여기서 재고가 5병이. 그럼 여기 3병은 여기서 남았겠죠. 그리고 2병이 여기서 남았을 거예요. 그러면 3병 곱하기 3,500원, 2병 곱하기 3,000원. 이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얼마가 될까요? 3병에 3,500원, 2병에 3,000원.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보면 16,500원 나오나요? 계산 과정을 볼까요? 네, 16,500원이네요. 식품 원가율을 50%로 정하고 햄버거의 1인당 식품 단가를 1,000원으로 할 때 햄버거의 판매 가격은 얼마겠느냐? 자, 원가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원가율은 판매 가격을 분모로 놓고 그 다음에
단가, 즉 원가, 여기서는 단가라는 표현을 쓰였죠. 예. 그래서 단가를 판매 가격으로 나누면 원가율이 되겠죠.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니까요. 그러면 판매 가격을 X라고 놓고 여기서 단가는 식품 단가를 1,000원 그럴 때 이걸 원가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원가는 1,000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는데 원가율이 얼마라고요? 50%라고요. 0.5라고요. 그러면 0.5x는 1000 이렇게 되겠죠? 그럼 x를 계산하면요. 양변을 0.5로 나누면 여기는 2,000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되죠? 예,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해보면 2,000원이 나오겠죠. 기온 역전 현상이 발생 원인은 기온 역전 현상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래는 이렇게 산이 있으면 이 하부 기온, 상부 기온,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어느 기온이 더 높다는 거죠. 여기가 지표열의 현상 때문에 여기 온도가 높고 딱 이거 산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다. 이것이 원래의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역전이라고 했죠.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 응? 역전. 즉 상부가 오히려 높고 하부가 오히려 낮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역전 현상이에요. 그래서 기온 역전 현상의 발생 원인은 그러면 상부 기온이 높고 하부 기온이 낮다. 이렇게 된 걸 찾아야겠죠. 거꾸로 된 거를. 그래서 상부 기온이 하부 기온보다 높아지는 때 이게 되겠네요. 원래는 낮아야 되는데 이거보다 높아지는 때 이것이 기온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상부 기온이 하부 기온보다 높아지는 때 거꾸로 된 거죠. 이게 기온 역전 현상의 발생 원인이다. 주로 언제 발생하죠? 이런 게 가을철과 겨울철에 즉 지표면의 온도가 낮을 때 발생하는 현상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성 감염병과 비교할 때 급성 감염병의 역학적 특성은 아까 봤듯이요. 만성 감염병은 발생률은 낮지만 그 이후에 이 병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래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발생률은 낮고 만성일수록 유병률은 높고 뭐가요? 만성 감염병이. 그런데 급성 감염병은 어때요? 급성 감염병 이거 반대예요. 급하게 와요. 그래서 발생률이 높아요. 그렇지만 또 빨리 치유되고 없어져요. 그래서 급성 감염병에서는 발생률이 높고 유병률이 낮다. 그래서 거꾸로 되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만성 감염병과 비교할 때 여기서는 급성 감염병의 역학적 특성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발생률은 높고 유병률은 낮다.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발생률은 높고 유병률은 낮다. 급하게 왔다 급하게 가는 거예요. 급하게 올 때 발생률은 확 늘죠. 그렇지만 만성으로 별로 가지 않고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병률은 낮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